그리고 조연우 배우님까지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소독제 이렇게 GV 하는 게 두 번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영화를 처음 보신 관객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감독님부터 관객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정순을 연출한 정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순의 정순 역할을 맡은 김금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이 잠깐 왔더라고요. 네, 두 번째 눈과 함께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날씨 추운데 저희 정순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순애에서 정순의 딸 유진 역을 맡은 윤금선아입니다. 정순 재밌게 보셨을지 궁금하고 이렇게 춥고 예쁜 날 함께 좋은 추억 만들어서 좋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기 정순에서 영수 역할을 맡았던 조연우입니다. 어떻게 잘 보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불편을 끼쳐드렸다면 항상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수많은 작품 중에 또 정순이라는 작품을 골라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에 이렇게 영화를 보러 온다는 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정순을 선택해준 관객분들께 진심의 감사를 드렸고요. 그리고 감독님께는 첫 번째 장편 영화인데 이런저런 성과도 많았고 성취도 있었고 또 배우분들이 상을 받기도 했고 감독으로서는 그거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감독님께 정순이라는 영화의 의미를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올 한 해 이렇게 정순을 관객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너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시간이기도 했고 또 관객분들께서 정순과 함께 아파해 주시고 또 정순을 응원해 주시는 마음들이 정말 하나하나 저희 모든 팀원분들께 다 전해져서 정말 감사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좀 무엇보다 관객분들께서 정순을 보시고 정순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을 뭔가 직감각적으로 접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정순을 보고 나서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셨고 그 말씀이 정말 큰 힘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저 역시 관객으로서도 환기가 많은 부분이 됐던 작품이었는데요. 제가 질문을 간단하게 한 개씩 정도만 드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세 분께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잠깐 대기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던 장면이 있어요. 영화의 첫 번째 장면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영화 하면 어떤 공장 장면이나 이런 것들을 더 인상적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첫 번째 장면은 엄마와 딸이 함께 차에 타 있는 장면이었고 거기서 보여주는 저는 정순의 표정이나 태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것은 영화에서 처음으로 관객에게 정순이라는 인물을 소개하는 장면이니까요. 굉장히 일상적인 대사를 하면서도 표정은 나른하고 권태로워 보이기도 했는데 감독님이 이렇게 영화를 시작하신 그 의도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 마지막 장면이 정순이 운전하는 차로 장면이 구성되어 있었고 첫 장면은 공장에서 원래 시작하는 시나리오였었는데 저희 촬영 감독님께서 정순이 조수석에 타 있는 모습을 영화 첫 부분에도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해주셨고 저도 그 부분에 너무 좋은 제안이어서 받아들여서 시나리오를 이렇게 되게 짧은 한두 줄짜리에 되게 일상적이고 권태로운 모습의 정순이 조수석에 타 있고 유진이 운전을 하면서 공장에 출근하는 두 사람의
마음으로 이제 오프닝을 시작하게 됐고 이제 금순 배우님과 선아 배우님이 나누시는 대화는 저희가 이제 촬영 때 그냥 차 출발하기 전에 카메라를 돌려놓고 정말로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두 분께서 이렇게 대화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도 이것이 이제 배우들 간의 애드립이었다는 것을 듣게 돼서 좀 놀라고 제가 느꼈던 그 자연스러운 공기가 이런 것의 힘이 아니었을까라 생각을 했는데요. 그날의 촬영 기억하시나요? 네. 그런 연기 톤을 잡으신 것도 저도 궁금했거든요. 네네. 그 첫 트럭씬 할 때 정순과 저의 딸은 얼마나 많은 김치 얘기를 했을까. 네. 그 엄마하고 딸하고 얘기할 때 거의 반찬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질문들을 정수는 일주일에 한 번이건 2주일에 한 번이건 늘 질문을 받았을 거고 이렇게 만나서 하지 않으면 전화로라도 받았을 것 같고 하지만 정수는 또 딸을 매일 데려다주는 그런 차 안에서 또 매일 보는 똑같은 바깥 풍경을 계속 보고 있을 거고 그때 감독님이 저한테 이제 디렉션 주셨던 건 계속 매일 보는 바깥 풍경을 보고 그냥 어떻게 보면 멍해 보일 수도 있고 네, 그런 아주 일상적인 톤으로 잡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장면이 이제 공장 장면이 되는데 거기서 젊은 여자 직원들에게 화장이 진하다고 약간 타박을 주는 그런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저는 그때 정순도 또 다른 일면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냥 밝고 순박하거나 이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면서 그런 태도들을 연기하셨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네, 정순이 집에 늘 혼자 있잖아요. 혼자 있을 때와 딸을 만났을 때와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서 직원들을 같이 만났을 때 태도는 정순뿐만이 아니라 모두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집에 들어갔을 때 저의 모습과 나와서 촬영 현장에 갔을 때 저의 모습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립스틱을 짙게 바른 그 직원을 보면서 타박이 아니라 그냥 그 정순의 성향으로는 들어가면서 눈에 띄는 것에 대해서 되게 농담이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했지만 그 친구에게는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고 아주 밝게 한 거죠. 그랬습니다. 그 방금 차에서 어떤 마음으로 연기를 하셨는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얼마나 수없이 이 길을 보았고 이런 질문을 받았을까 그 삶이 생각이 나는 대답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딸 유진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정수는 각자의 본인이 맡은 바에서 다른 얼굴들을 보이기도 하고 역할에 충실하기도 한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딸에게도 회사 사람들한테 나긋나긋해라 이런 식의 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유진이란 인물은 또 그것에 반하는 인물이라는 생각도 들고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가진 개체로서 보였거든요. 그래서 배우님은 유진이란 인물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표현하셨는지 좀 듣고 싶어요. 그 영화에서 보셨다시피 유진은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하고 그리고 곧 결혼을 앞두고 있고 결혼이 뭔가 청담동에서 드레스를 맞출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해외 배송시킨 드레스를 기다리고 있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하게 연기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장면에서는 어떤 감정 상태로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정순 촬영하면서 엄마를 항상 생각하는데 엄마랑 같이 차를 타고 가면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까 그런 것 정도를 생각하고 차를 이제 촬영에 들어갔는데 저는 사실 엄마한테 전화해서 항상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진간장을 써야 돼 무슨 간장을 써야 돼 그 정도예요 사실.
소금을 얼마나 절여놔야 돼? 뭐 이 정도. 그래서 이제 촬영할 때 저는 항상 엄마랑 같이 있으면 무슨 말을 할까 그런 걸 많이 생각하고 네, 연기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영수 역할을 맡으신 조연우 배우님께서는 아까 먼저 뭐 사과부터 하신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네. 사과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신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현장 때 저도 이제 여기에 뭐 몰입을 한다고 무식하게 이런 얘기가 아니고 감독님한테 많이 힘들었던 부분은 중간에 서서 과연 이 인물에 대해서 사실 많이 힘들어서 감독님이 저를 이제 원래로 달랬던 기억들이 있어서 외적으로 눈이 좋아서 이 영화가 정말 초청을 받아서 해외 영화제 다닐 때마다 감독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뒤돌아서서 얘기를 할 때 부분이 있어서 영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이켜 보니까 현장에서 감독님이 저한테 꼭 이래요? 선배님이 해내야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이 얘기도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반성한다는 게 늘 하는 말인데 우리 주인공이랑도 이게 0.0001일 돼도 누군가 이 영화를 보고 누군가 참여를 한다면 무식하게 깊이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그게 영향을 준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감독님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반성을 한다는 부분도 그 부분이 제가 영향을 준다는 네,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반성이었군요. 네. 아마 영수에 대해서도 관객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지점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말을 아끼고요. 감독님께 마지막으로 질문 한마디만 하고 관객분들께 마이크 넘길게요. 이렇게 제가 듣기에도 세 배우분과 제가 대화를 아주 짧게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스타일과 캐릭터에 다가가는 태도가 다른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는데요. 감독님이 이 세 배우와 함께하면서 어떠한 인상을 받으셨는지 좀 짧게 들어보고 싶어요. 우선 금준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가 특히 첫 테이크 때는 선배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선배님이 하고 싶으신 대로 선배님이 준비하신 그 모습 그대로를 저는 보고 싶은 마음이 강했었고 선배님께서 그래서 항상 현장에서 첫 테이크 때 해주시는 것을 보고 정말 감탄하고 모니터 앞에서 정말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정말 많을 정도로 그래서 저희 영화에서 선배님의 첫 테이크를 이제 그 영화의 편집본으로 선택한 장면들도 정말 많고 그래서 정말 믿고 보는 김금준 배우님이라고 제가 항상 현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고 이제 선아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시나리오를 쓰면서도 유진이라는 캐릭터의 사실 연령대도 비슷하기 때문에 제일 많이 이입이 되기도 했었고 또 정순과 비슷하면서도 또 정말 다른 인물이었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순과 비슷한 면을 꼽자면 어떤 삶에 대한 의지와 그런 힘이 있는 배우님 인물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했고 선아 배우님께서 그런 힘을 가지신 배우님이셨고 또 현장에서 저는 선배님한테 정말 놀랬었던 게 좀 현장감이라고 해야 되나? 좀 항상 매 테이크마다 조금씩이라도 다른 스타일로 해석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모습에서 정말 감명을 받았었고 저희 영수 역할을 해주신 조연우 배우님께서는 사실 현장에서 정수훈한테 더 감정이입을 하셔서 이제 촬영 컷 사인이 떨어지고 나면 정순에 이입을 하시고 눈물을 훔치시고 이렇게 진심으로 저희 영화에 공감을 해주시는 정말 그 감정들이 저한테 오롯이 되게 전달이 많이 돼서 정말 현우 선배님 덕분에 되게 힘내서 촬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뭔가 눈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 팀이 눈물이 많은 팀인가 봐요. 영화제 상을 받고 이러면 다 함께 우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관객분들께 마이크를 넘기려고 하는데요. 손을 들어주시면 스텝이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감상도 좋고 질문도 좋습니다. 네, 이쪽 오른쪽 중간이요.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드릴게요. 영화 잘 봤습니다. 저는 그 이제 달방에서 정순이 이제 인물 이름이 뭐였죠?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인물 이름 정순, 영수. 네네. 죄송합니다. 영수와 이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나왔는데 왜 항상 그 노숙하는 여인을 마주쳐야 했는지가 궁금했고요. 또 이제 정순이 조금 용서를 했지만 결국엔 다시 완벽하게 용서하지 못하고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이제 그 이후에 다시 그 여인에게 그 패딩을 입혀주는데 그거는 어떤 의미인지 궁금했습니다. 저도 궁금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시나리오를 작업할 때 이제 노숙자라는 인물을 넣은 첫 번째 이유는 정순이 이제 모텔에서 영수와의 어떤 나날들이 항상 똑같지만은 않고 어느 날은 정말 두 사람이 기분 좋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나오는 날도 있지만 다투는 날도 있을 거고 정말 평범한 연인들처럼 그런 날들을 보내고 모텔방을 나섰을 때는 그 연인으로서의 정순만이 아니라 이 동네 토박이로서의 정순, 사람들의 시선을 또 의식하게 되고 어떤 사회적인 역할을 생각하게 되는 정순이 자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모르는 사람이지만 계속 지켜보고 있는 인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정순의 어떤 인물 캐릭터성이 더 잘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처음에 노숙자라는 인물을 그려내게 됐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실제로 저희 노숙자 역할을 연기해주신 은희 배우님께서 근순 배우님과 함께 자매 역할을 하실 정도로 분장을 지으시면 굉장히 두 분이 이미지가 비슷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노숙자 같은 경우에는 좀 타인의 시선에 되게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노출되어 있는 그런 환경에서 지내는 인물인데, 정순이 처음에는 자기와 정말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타자화해서 그분을 바라봤다면 마지막에 그렇게 점퍼를 벗어줄 때에는 이 사람도 나와 크게 다르지 않구나 라는 어떤 일종의 동질감을 느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정순한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정순이구나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장면 연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깊은 의도가 있었군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그 금순 배우님이 덧붙여 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이 노숙 여인에 대해서? 네, 그 감독님의 의도는 저희는 충분히 이제 얘기를 나누고 그렇게 연기했지만, 그 정순으로서 나왔을 때 그 늘 보는 노숙자가 늘 궁금했고, 나와서 제일 처음 보는 게 노숙자였잖아요. 그래서 그분과의 어떤 아이 컨택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면 또 막 욕하니까 놀래서 도망가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그 노숙자는 정순의 어떤 흐린 다른 면의 거울처럼 보여졌고, 그래서 그 노숙자 장면은 저도 되게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재밌어하고 진짜로 웃고 진짜로 놀래고 그랬었습니다. 네, 저도 관객으로서 어떤 불안의 또 다른 정순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어떤 불안의 또 다른 얼굴처럼 비춰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좋은 대답이 되셨다면 기쁘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저기 끝에서 두 번째 줄이요. 그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사실 뭔가 동영상 피해에 대한 주제라고만 생각하고 봤는데, 이제 뭔가
초반에 되게 막 부끄럼도 많고 수줍어하던 정순에서 아까 그리고 그 보조석에 앉았던 정순이 운전을 하는 마지막 장면까지 성장해 가시는 엄마의 모습, 그리고 딸에게서 독립해가는 엄마의 모습 같은 것도 보여서 너무 일단은 좋았고요. 근데 되게 떨리네 이러다 보니까. 근데 궁금한 게 그 직장 동료가 굳이 경찰서까지 뭐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가 계속 이 긴가민가 그렇게 하면 이제 정말 하나하나 다 가해자를 찾아야 되는데 막 밥도 챙겨주고 하는 친구지만 그 친구마저 의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영화에서 정확하게 진짜로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으니까 영수도 의심이 계속 일단 도윤은 무조건 나쁜 놈이다 이렇게 되는데 영수도 그게 진짜로 그냥 준 건가? 아니면 뭐 이렇게 억지로 협박당해 준 건가? 근데 이게 의도를 하신 건지 뭔가 그런 게 되게 답답하면서 이게 궁금했어요. 우선 이제 시나리오에서 영수는 어쨌든 자의적으로 도윤에게 보여준 것은 맞고, 이제 직장 동료인 미라 같은 경우에 제가 시나리오를 쓸 때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점 중 하나가 유진과는 또 다른 방법으로 정순을 위하는 마음은 유진과 미라가 동등하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다른 지점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실제로도 이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분들 중에서 어떤 법적 절차를 끝까지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가해자의 처벌이 약하고 또 기간이라던가 비용적인 부분에서 이제 힘드셔가지고 중간에 이제 취하하시는 분들도 제가 시나리오를 작업할 때까지만 해도 피해자분들이 이제 취하해 주시는 그 경우가 많았어가지고, 그런데 그런 어떤 사례들을 보면서 그런 선택을 했다고 해서 아무도 그 피해자를 비난할 수는 없고, 그런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더 그런 문제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호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 현실을 좀 그대로 관객분들한테 보여드리는 편이 낫겠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모호하게 좀 그 표현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해진 점은 이런 영화적인 선택과 태도의 측면에서 레퍼런스 삼으신 영화가 있었나요? 선택에 있어서는 어떤 레퍼런스는 없었고, 어떤 촬영이라던가 인물을 그려내는 방식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내일을 위한 시간이라든지 한국 영화에서는 이창동 감독님 영화들을 통해서 좀 현실적으로 그려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저 제일 끝에 계신 분이요. 예,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정수님이 부르시는 노래가 끝에 크레딧에도 곡이 안 나오던데 혹시 자작곡이신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저희 그 음악 감독님이신 황현태 음악 감독님이 저랑 단편 때부터 계속 작업을 하던 음악 감독님이셨고, 시나리오 단계 때부터 정순을 위한 노래를 만들어 달라 제가 조르고 몇 번의 어떤 시행착오 끝에 나온 너무 좀 만족스러운 결과입니다. 저는 있는 노래인 줄 알았어요. 부르실 때 어땠어요? 이렇게 멜로디가 입에 탁 감기는 노래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네, 부를 때 좋았습니다. 네, 그 음악 감독님이 또 녹음을 해서 주셨어요. 직접. 그래서 그 노래를 감독님한테 파일로 받고
또 현장에서 리허설할 때 또 감독님이랑 같이 부르고 네 가사도 되게 좋았고 음도 좋았고 네 정순이 불렀을 때 참 어울리는 너무 트로트 같지도 않고 너무 또 가요 같지 않는 그렇지만 또 인생의 얘기가 들어있는 네, 시나리오를 참 많이 보셨구나 그리고 가사를 쓰셨구나를 많이 느낄 수 있는 곡이었습니다. 감독님이 복이 진짜 많으시네요. 그런 음악을 음악 감독님에게 선물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기성곡인 줄 알았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세월에 담금질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 제일 앞에 계신 분께서 손 들어주셨거든요. 여기 가운데.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감사한 것까지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피해자에 대한 시선이 가해자를 뭐라고 해야 되는데 잠깐 피해자에게 왜 너는 거기에 있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장면이 하나도 없어서 저는 너무 좋고 감사했고 그리고 딸도 되게 무뚝뚝하지만 엄마의 곁에서 그렇게 계속 단단하게 지켜주는 모습이 만약에 혹시라도 제 주변이나 그렇게 생겼을 때 제가 나가야 될 방향들을 잘 보여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영화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연기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마이크에 대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뭔가 마무리를 해주시는 멘트였습니다. 저도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좀 놀랬던 부분은요. 말씀하신 거 그 맥락에서요. 가장 정순의 든든한 아군인 딸에게조차 왜 내가 내일인데 가만히 있으라고 해 라고 하는 장면이요. 저한테는 엄청난 환기가 됐어요. 나는 사랑으로 했던 행위여도 또 그것이 저 사람에게 그 피해자를 비과시하거나 목소리를 지우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겠구나라면서 소름 돋더라고요. 그런 섬세함들이 돋보이는 영화였습니다, 감독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자리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 네, 마지막 인사를 한 말씀씩 부탁드리고 이 자리 마무리할게요. 네. 이거를 찍은 지가 벌써 이번 달 넘어가면 3년째인데요. 돌이켜보면은 저라는 배우가 정순을 만나서 우리 정지혜를 만나서 이런 좋은 배우들 여기 출연했던 모든 배우들을 만나서 거듭 성장하고 성장하는 계기에 또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올해 한 해를 저물면서 저 또한 많은 공부가 또 되었고요. 저에게는 정순은 또 다른 큰 의미였습니다. 이 작품이 어떻게 또 어떤 영향을 줘서 뻗어나갈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조금의 어느 한 부분을 차지했으면 하는 바가 사실 있어요. 이창학의 어떤 영화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고요. 근데 저는 아마 이 기점으로 해서 조금만 더 좀 더 솔직한 배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정순을 볼 때마다 생각이 계속 다른데 오늘 정순 보시면서 어떠셨을지 궁금하고 재밌으셨으면 두 번 봐도 또 다른 느낌이 날 테니 또 두 번, 세 번 추천드리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올해 마지막 GV더라고요. 오늘 지금 이 시간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순이 전주에서 처음 상영되면서 그 행보가 정말 필름처럼 툭툭툭툭 지나가는데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저희가 한국에서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또 해외 영화제를 다니면서 느꼈던 건, 아, 이런 일들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는구나. 그 중에는 정말 자살하는 정순도 있었고, 그리고 살아있는 정순도 있고, 어딘가 숨어있는 정순도 있고, 그게 우리나라랑 다르지 않다고 저는 느꼈고,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정순이라는 영화의 영향력이 정말 힘이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관객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이렇게 좋은 영화에 또 정순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여기 이 자리에 정순에 참여했던 우리 모든 배우분들도 있고 또 스태프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께도 뜨거운 정말 사랑을, 감사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영화에서 이제 미라 역을 맡아주신 윤주 배우님, 또 민지를 맡아주신 아진 배우님, 지를 맡아주신 세미 씨, 또 우리 유빈 씨까지 저희 배우분들도 오늘 제가 알기로 그 처음 정순을 본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영화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 배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오늘이 아마 올해 마지막 GV이고 관객분들을 오늘 이렇게 또 얼굴 뵙고 마주 보면서 같이 영화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정순 GV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나중에 극장 개봉하게 되면 여러분께서 정순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관객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